자, 이번에는 이 화면에 보이는 퍼스펙티브로 바꾸고 이 건물의 모델링을 한번 대략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하고 같이 그리면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는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할 때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이 있으니까 그냥 창문 하나 그려놓고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에디트 폴리 관련해서 폴리를 어떻게 최대한 응용하는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드 화면을 보면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1층 그리고 여기 수영장, 지하 1층 그리고 2층 평면도를 그려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각 레이어를 보시면, 자, 1층 바닥, 1층 벽, 2층 바닥, 2층 벽, 풀, 그리고 지하 0번 해가지고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옮길게요. 1층을 기준으로 이게 지하이고 여기가 벽선이랑 바닥. 그래서 빨간 거는 지금 바닥이고요. 이 초록색은 벽선입니다. 그래서 창문 들어갈 자리, 문 들어갈 자리는 다 뚫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 가지고요. 맥스에서 작업하실 때는, 자, 일단 리셋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불러오는 건 임포트죠. 임포트 해가지고 제가 지금 캐드에서 저장한 거를 불러올게요. 열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임포트, 오토캐드를 임포트 하실 때는 여기 웰드 리얼리 버텍스를 켜줘야지 캐드에서 끊어진 점들이 웰드가 되고요. 여기에 웰드 값입니다. 이게 인치로 되어 있으면 아마 2.54나 그런 값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거의 뭐 한 0.1 정도로 꼭 바꿔주시고요. 이 옵션은 항상 켜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여기서 다 웰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웰드라는 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화면에서 레이어를 여러 개 합쳤을 때 같이 웰드 될 수 있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 레이어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요, 레이어별로 웰드가 되기 때문에, 즉 얘랑 얘랑은 같이 웰드가 안 됩니다. 레이어별로 웰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요거 웰드 리얼리 버텍스 키시고 얘를 해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드 화면이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라면은 얘네들은 0,0에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이쯤, 이쯤에서 이미지로 옮겨서 작업하시는 게 줌도 그렇고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H키 단축키를 눌러서 Select from Scene을 보면요, 레이어 해가지고 아까랑 동일하게 들어왔죠. 그럼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지하, 지금 지하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돌출을 줄게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2800. 한 층의 높이를 한 2800 정도 잡을게요. 이게 지금 외국 건물이라서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400에 벽 두께가 한 2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2800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준 명령, 이 익스트루드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지금 시커멓게 됐죠. 이게 지금 재질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다 선택해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그 재질을 하나를 줄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흰색으로 일단 주겠습니다. 자, F4.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이제 H 눌러서 이번엔 1층 바닥, 1층 바닥을 선택해서, 당연히 오토캐드니까 스플라인이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겠습니다. 뭐를? 돌출을. 이거는 얼마죠? 200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로 1층 벽을 선택해서 동일하게 붙여넣기 하고, 이거는 아까 얼마로 한다고 그랬죠? 2800 정도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전부 다 0,0에 있기 때문에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Z값을 200을 올릴게요. 그러면 벽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이번에 2층 바닥을 붙여놓고 베스트, 똑같이 벽 두께 200인데 1층 바닥이 200 그리고 벽이 2800 올랐으니까 2층 바닥은 밑에서부터 3000 위치에 있어야겠죠. Z값으로 이렇게. 다시 H, 이번에 2층 벽 동일하게 붙여넣기로 주고 2800이죠. 줍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죠? 아까 3000에 200 올렸으니까 Z로 절대값 3200만큼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이 없는, 창문이 없는 라인이 오게 되죠. 그 다음 맨 위도 덮어야 되니까요. 여기 지금 2층 바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물체를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V 뭘로? 카피로 요거는 옥상이죠. 그러니까 뭐 옥상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2층 바닥 주고 자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이게 2층 바닥이죠. 컨트롤 V로 옥상 준 다음에 이거에 Z 높이가 그럼 얼마가 될까요? 6000이 되겠죠. 정도 올리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러면 대략 캐드에서 갖고 온 것이 완성이 되죠. 근데 위에 지금 뚫려 있죠. 이거는 지금 자 라인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를 스플라인으로 선택해서 딜리트하고 끄고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의 모양이 완성이 됐죠. 이 수영장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동일하게 재질을 일단 지정을 하고요. 동일하게 붙여넣기 패스트 한 다음에 이거는 한 300 정도만 올릴게요. 수영장 테두리.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그동안 했던 것처럼 폴리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얘를 폴리곤을 지울게요. 그리고 안쪽 보도의 값을 수영장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000에서 한 2m 정도 좀 깊은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뚫려 있으니까 보도에서 채우는 명령 캡이죠. 캡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문 들어갈 자리, 뭐 문 들어갈 자리 등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다 만들진 않고 한두 개 정도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2층에 여기가 전부 창문 들어갈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모델링 할 땐 Alt Q 명령을 쓰시면 이 오브젝트만 보이니까 편한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또 폴리 단위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vert to 폴리로 변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엣지에서 크로싱으로 여기 중간 엣지를 전부 다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에 분할 창문이 들어가서 창문 위아래로 벽이 있어야 되니까요. 커넥트 두 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밑에 줄에 있는 버텍스는 여기 위에서부터 이 창문이 한 14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높이가 자, 한 3.z 값으로 3800 정도를 위치하게 할게요. 그리고 3800부터 위로 1400 정도 올라간 수치 버텍스를 전부 잡아서 520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여기 간격은 1400이 되고 이 점이 3800 즉 절대값으로 이렇게 쉽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잠깐 끄고 이제 이것만 모델링을 할 거니까 Alt Q 명령을 써서 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문 빼고 나머지는 벽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브릿지를 시키시면 이렇게 벽이 연결이 되죠. 물론 이걸 박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최대한 폴리를 활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브릿지 시키는 자리에 박스가 들어가면 어쨌든 불필요한 면이 생기게 되죠. 그럼 나중에 재질 줄 때도 좀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브릿지 여기도 잡아서 브릿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브릿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한 층만 해가지고 위로 복사하시면 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많은 분량이 많은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브릿지. 됐죠. 여기서 빠져나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1층은 여기가 지금 전면 창이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벽이 전부 다 막아졌습니다. 자, 다시 Alt-Q로 빠져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것처럼 원래 규격이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갖다가 끼시면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샤시 같은 걸 하나 그려놓고 그냥 그리겠다 이런 경우에는 자, 디태치 명령을 최대한 써서 s클론이죠. 기존의 건 놔두고 새로 하나 복사하겠다. 이게 뭐 창틀이다. 그러면 끄고 여기 창틀을 선택해서 다시 Alt Q를 이 상태에서 또 누를게요. 그러면 얘만 남게 되죠. 그러면 자, 이제 요 엣지를 다 잡아서 커넥트 몇 개? 한 개만. 오케이. 그리고 챔퍼로 한 100 정도를 이렇게 벌려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폴리곤 잡아서 컨트롤 I 인버트로 뒤집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서 돌출 로컬 노멀 안쪽으로 한 50 정도만 줄게요. 원래 50까지 안 가는데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한 30 정도 줄게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자, 이런 창틀이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할게요. 창틀의 또 안쪽 면을 잡아서 디태치 이번엔 창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끄고 안쪽에 자, 이름 확인하시고 창을 선택해서 아까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엣지를 4개 선택해서 커넥트로 하나 나르고 챔퍼로 이번엔 한 50 정도만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폴리곤으로 안에 폴리곤을 또 잡아서 자, 컨트롤 I로 셀렉션을 뒤집고 딜리트 다시 컨트롤 A 익스트루드 돌출을 이번에 한 100 정도 줘보겠습니다. 두껍게 이렇게 오케이 하면 첫 번째 그린 게 벽 쪽에 붙는 창틀이고요. 두 번째 게 창틀입니다. 빠져나가 보면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줌 명령이 마우스 휠 돌리는 게 너무 많이 확대되죠.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는 이 퍼스펙티브도 좋지만 이 오쏘 그래픽이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쏘 그래픽 놓고 그리드도 끄고 키보드 G 눌러서 그러면 확대 축소가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죠? 창틀을 벽과 창틀과 창이 다 그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께가 동일하다면은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르다면은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 전면 창 그러니까 샤시를 한 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그래픽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1층 바닥을 선택하시고 Alt Q 눌러서 제가 이것만 남길게요. 지금 이거는 오토캐드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스플라인으로 구성된 즉 여기 스플라인을 보시면 이 스플라인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또 편집하기 위해서 제가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엘리먼트에서 선택을 해 보시면 살짝 모델링이 좀 안 보이시죠? 좀 바꿀게요. 자, 엘리먼트 단위로 선택이 되죠. 이제 이거는 디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릴게요. 디태치 이번엔 S클론이 아니라 그냥 바로 다른 물체로 이게 원래 나중에 여기랑 여기는 재질이 다릅니다. 디태치를 시켜야 될 거였어요. 자, Alt Q 얘만 남죠? 이번엔 엣지를 해서 이 창틀이 들어갈 창틀이 아니라 문이 들어갈 엣지를 전부 선택해서요. 제가 디태치를 하겠습니다. 아, 디태치가 아니라 Create Shape from Selection 뭐죠? 선택한 엣지를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로 쉐입 001번으로 OK를 하겠습니다. 끄고 자, 보면 쉐입 001번이 선택됐죠. 이거는 그냥 라인이죠. 라인.
자, 그럼 얘가 여러분들이 또 보기 힘드니까 Alt Q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라인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샤시 작업을 위해서요. 제가 약간의 수정을 좀 할게요. 이거를 선택해서 등간격으로 디바이드를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클릭. 나뉘죠? 여기도 디바이드 한 개. 클릭. 여기는 2등분. 클릭. 하면 얼추 이제 비슷한 간격으로 찍히게 되죠. 왜냐면 여기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창틀이 되는 겁니다. 문틀이.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선택하시고 두께를 주는 게 뭐죠? 아웃라인이었죠. 대신에 센터를 키고 주면 기존의 라인을 센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나 축소가 되잖아요. 센터를 키고 제가 한 50 정도만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50 두께에 50의 폭을 가진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끄고 돌출 어디 갔나? 자, 익스트루드 층 높이만큼 280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근데 이건 틀이 아니니까 얘를 또 폴리로 변환. 그래서 자, 엣지를 쭉 잡아서 크로싱으로 폴리곤을 전부 다 잡을게요. 여기 위 아래는 잡히면 안 됩니다. 양옆하고 정확히 중간 것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폴리곤을 다 선택하고요. 다시 윈도우 모드로 Alt 키를 누르고 양 끝 폴리곤을 이렇게 뺄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 전면만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베벨 튀어나올 필요는 없고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한 방이 아니라 바이 폴리곤으로 각각 한 100 정도 볼까요? 들어가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틀이니까 뭘 해주면 돼요? 바로 브릿지로 뚫어주면 되죠. 그러면 앞뒷면이 연결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완성이 돼요.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틀이 완성이 됐죠. 유리도 그려볼까요? 요거 아까 오브젝트 001번 Alt Q 했던 거. 제가 지금 이거 카피해서 남겼어야 되는데, 자, 이 라인을 자, Create Shape from Selection으로 해서 뭐 1층 유리 창 해볼게요. 끄고 그러면 얘가 1층 유리창이 선택이 됐죠. 얘를 얼마로? 돌출 동일하게 2800 빠져나가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폭을 가진 틀도 그려주고 유리도 그려지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질에서 유리 재질을 주셔서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유리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안쪽으로 툴도 있고 창문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부족한 건 뭐 이 루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에 따라서 자, 폴리를 변하셔서 이 위쪽에 작업을 좀 해주시면 돼요. 난간 같은 게 좀 있도록. 이것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형을 그렸으면, 건물을 그렸으면 지형을 그릴게요. 지형 같은 경우는 또 상해고 뭐 상해에 따라 다른데 이 건물은 이 뒤쪽이 약간 파여 있습니다. 땅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형을 만든다고 이렇게 플랜을 깔아버리면 수영장이 막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한번 해볼게요. 임의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한 장 그리시고요. 다 끄겠습니다. 자, 탑에서 폴리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로 스페이스바 옵션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형을. 그런 다음에 자, 엣지 명령으로 엣지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복사해 주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 자,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리무브. 그래서 이렇게 이동. 다시 엣지로 복사해 주고 이쪽 만들어주고
이쪽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Shift,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다시 한번 Shift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버텍스에서 붙이는 명령 타겟 웰드였죠. 이걸 여기다 붙이고, 이걸 여기다 붙이고, 다시 그냥 이제 버텍스를 이동시켜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복사하고, 이번에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죠. 자, 지형이 만들어져 가죠. 이쪽 지형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럼 복사해주고 이쪽을 잡고 자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거의 높이는 마이너스 2800이죠. 아까 저희가 1층은 2800까지 내렸죠. 자, 이렇게 그래서 뒤쪽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원래 여기 주차장이 들어오더라고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서 올라갑니다. 얼마? 0.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버텍스로 탑에 가서 또 좀 수정을 해주죠. 여기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너는 이렇게 약간 들어가야 되고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 딱 맞출 필요 없이 어차피 벽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적당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사 그리고 이쪽에서 또 복사 서로 붙여야 되니까 버텍스에 타겟 웰드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대략 지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버텍스 위치를 뭐 이건 평면이어서 되니까 이게 조절을 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는 지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외에는 보통 실무 작업할 때는 오토캐드에서 이제 인도선, 도로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다가 한 방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넓혀 주실 거면 보더로 스케일을 쭉 넓혀 주셔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지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매우 빨리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자, 이런 형태의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면을 정리하고 이런 데도 챔프 같은 거를 줘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 되고요. 이게 맥스의 이제 기초 과정, 모델링 쪽 그리고 카메라를 끝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에서는 여기에 재질을 주고 조명을 주는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이번 챕터 지금까지 오냐고 수고하셨고요. 특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델링 중에서 폴리 명령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